네, 저의 적은 검찰입니다. 네, 검찰은 저를 아주 잡아먹어야만 되는 그런 운명으로 자기들이 밀어넣었죠. 네, 저희 부부는 아무런 죄도 없어요.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건당 75만 원을 받는 것이 고작인 85만 원이네요. 이 자꾸 또 75만 원이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네, 85만 원의 화료를 받는 게 고작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겠다는 그 출판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요. 그리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7년 8월까지 6년 1개월 동안 뭐 노력하고 뭐 성심성의 뭐 지극정성 이런 것만 선택한 게 투자한 게 아니에요. 생활비를 사파를 그려서 또 생활비를 벌어서 투자해야만 했어요. 먹고 살지 않고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혼자 전담해서 그릴 수 있나요? 겨우 고중에 필요한 참고 도서비 권당 85만 원의 화제는 먹고 살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법에서 격사가 저작권 뭐 출판권 그림은 거 소유권 모두 싸버리려고 작성했다면 출판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항목을 넣었어야죠. 그리고 권당 85만 원 지불하면 안 되죠. 선불로 지불해야 돼요. 저작권 사버렸다고 주장하려면 85만 원짜리 3개월치 약속어음으로 한 권 한 권 그려질 때마다 3개월짜리 약속어음으로 85만 원을 지불했다는 건요. 저희가 교학사에 돈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도대체가 말이 되는 구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학사가 그 책을 출판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넘겨버렸어요. 마지막 원고를 넘긴 게 1987년 8월이에요. 그런데 출판사는 마지막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안에 출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1989년 1월 9일 날 저자나 화가가 이의를 제기할 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양도한다라는 그 양도각서죠. 양도증까지 작성해 주면서 인쇄기에 걸기만 하면은 정가 15만 원지 전집물을 수백만 무라도 찍어낼 수 있는 두고두고 뭐 10년 20년도 두고두고 찍어낼 수 있는 책이 한국 역사 만화 전집이죠. 초판 5천질 찍어냈을 때 매출가가 7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치 인쇄가 7,5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7,500만 원이 되는 그 돈에 서너 배를 선불로 줬다면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어도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취급해 줄 수도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그게 외국의 선례래요. 대한민국에는 그 판례조차 없었어요. 왜? 검찰이
저작권법을 법대로 수사해서 전례했던 기소했던 전례조차 없기 때문에, 법조계가 그야말로 유전무죄 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작자들은 유명 작가들을 그렇게 저작권 침해하고 악랄하게 착취하고 유린하고 할 수 있나요? 가지고 노는 거는 그저 악랄하게 착취하는 건 저기죠. 무명 만화가들이죠. 당하는 거는 무명 만화가들이 출판사 눈밖에 나고 그리고 저명하신 작가로 성장할 수 있나요? 또 무명 만화가들이 가난한 무명 만화가들이 교학사의 악랄한 착취를 당하면서 실력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춘 작가 정신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작가로 저작자로 성장하는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 남편은 당할 때 그냥 크게 당하자.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권당 85만 원의 할애를 받고 지극정성으로 성실하고 충실하고 착실하게 그려내고야만 중견 만화가죠. 그 사람 63년도에 덕수창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만화가가 되겠다고 유명 만화가의 도제로 들어가서 만화를 배웠어요. 근데 만화판이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는 않고 맨날 술추려만 했대요. 출판사 사장하고 어울려서. 이 아수라판에서 내가 정말 작가다운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걸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차비도 안 되는 500원을 월급으로 받는 도제 생활을 3년을 계속했대요. 이 정도의 인나와 끊기면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되겠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그림은 자기 혼자 배울 수 있는데 그 스토리 캐릭터 개발 그런 것들은 아무튼지 문학적인 재능이 더 그리웠던 모양이죠. 그거부터 구축하고 싶어서 스토리 를 구축하는 양성하는 생성해내는 그런 능력부터 차분히 기르고 싶어서 동국대학 국문학과에 진학했다는 거예요. 서정주 교수님 양주동 교수님 동국대학 그 교수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화를 4칸 만화 고길이 저기 고바우 선생님 고바우 동아일보의 고바우 코주부 그런 저기 그런 그림을 4칸 만화에 좀 저기 해보고 또 만화사파도 개발해보고 만평도 가별해보고 그렇게 이것저것 스스로 배워가면서 독학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가난한 집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1981년 한국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만화계에 입문한 후에 18년 지난 거죠. 18년 동안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중견 만화가예요. 저기 무명 만화가지만 그냥 갓대 만화계에 입문한 저기예요. 애송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는 정말 맨날 남의 이름으로 그려줘야만 했어요. 네. 만평 무슨 뭐 독자 만화 네 이런 데다가 네 만평 네 투고 해봤자 네 이름 나오나요? 네 책에다가 네 그 만화사파 그려 넣어줘 봤자 네 그게 알려질 수 있나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튼지 네 주경야독으로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네 데뷔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네 교학사가 한국 역사 만화선집 예 14권을 출판한다. 근데 화료는 네 85만 원밖에 안 주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걸 그려서 네 교학사가 제시하는 네 그 네 한국 역사 만화전집 85만 원을 받고 네 그려내서 네 충실하게 착실하게 그려내서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네 또 바로 서겠다. 그리고 네 그 어떤 그것만 그려내면 네 그 어떤 네 책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제 남편이 저를 설득한 거는요. 요것만 그려내면 힘들겠지만 네 자신감도 갖고 네 또 네 뭐 출판사들이 이렇게 성실한 만화가가 있다 그러면 네 외면하지 않는다. 네. 성실한 만화가 찾아서 네 활용할 방법을 찾 예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인정해 줄 거다. 출판계가 인정하는 네 착실한 만화가 서대원. 네. 출판계에 자기를 네 소개하고 그다음에 네 독자들에게 알리는 네 한국 역사의 만화 전집 14권 혼자서 전담해서 그려낸 네 서대원. 네. 그게 제 남편의 목표였어요. 잘못된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이 저작권법을 저게요. 네. 법대로 네 수사해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네 기소했던 전례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사는 그렇게 네 악랄한 착취를 했던 것이 부족해서 남의 데뷔 작품을 그냥 네 아주 네 물거품으로 네 저자 표시도 네 표시되지 않는 책으로 출판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 만행을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없는 물건을 서대원의 분신이잖아요. 작품은 네 제 남편의 분신이었잖아요. 그 작품은 네 부부가 전부 얼마나 주변머리가 없는지 네 저는 네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네 제 아들이 1981년 11월 11일 네 9개월 된 아들이 네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네 1981년 7월 1일 교학사와 네 출판 계약을 할 그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났고 가난한 집의 맏아들이었던 제 남편이 네 동생들이 다 네 성장했기 때문에 네 가난한 집의 맏아들이라는 그 의무에서도 벗어났고 네 그러니까 네 자기 꿈을 네 펼쳐보겠다고 이제는 네 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 권당 85만 원을 받고 그려내는 그 엄청난 작업을 스스로 네 실행하면서 만화가로서의 자신감도 기르고 또 지극정성을 다하면 네 부족한 네 먼지 부족한 네 그 네 2% 그게 채워질 것이고 출판사들은 네 독자들은 알지 못해도 출판사는 능히 충분히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작가로 네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나쁜 계획 아니었잖아요. 성실하고 착실한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이 법대로 네 정상적으로 네 출판이 되도록 교화사가 네 그거 내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걸로 인식이 되어야지요. 근데 네 유전무죄를 믿고 그저 내 팔아치우고 예, 검사 매수해서 네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네, 한 인간이 네, 그러니까요. 한국 역사 만화 전지 그릴 때 이미 네, 63년부터 86년, 81년까지 18년을 노력했어요. 그거 그리느라고 네, 또 네, 6년 1개월 네, 노력했고요. 그러면요, 24년이에요. 출판 기다리느라고 또 네, 2년. 네, 26년이에요. 26년 만에 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그런 예,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제 남편 서대원이.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그렸다는 네, 실적은 네, 남아있고 네. 서대원의 데뷔 작품이 예, 서대원의 네, 서대원이라는 이름을 달지 못하고 저자 표시를 달지 못하고 출판되긴 했지만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그리면서 네. 그 갈고 닦은 그 실력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교 출판사는 네. 그다음에 네, 87년에 저기에요. 네. 그 마지막 원고 넘기고 그다음에 네, 저기에요. 그거 출판 기다리면서 네, 대교 출판사에 그 단행본 3권을 만들었네요. 네. 근데 대교 출판사가 서 선생 부부는 네. 저는 그냥 남편을 돕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줄여주고 노력을 줄여주고 네. 남편을 돕기 위해서 저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네, 독서 경력이 뭐 한 20년 되니까 네, 저는 국군 아저씨께 드리는 네, 위문 편지 그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네, 저희는 네, 1년에 뭐 한 서너 번씩도 네, 그런 숙제를 네, 과제를 받아 알아야만 했어요. 근데 전 그 과제에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글쓰기하고는 네,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만 좋아할 뿐. 네. 근데 남편을 돕다 보니까요. 네, 제가 저작자 반열에 올라가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책이 네, 제가 앞장서서 만들어낸 책이 네, 5년 동안 네, 26세가 발매됐는데 그 책도 역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저희 부부의 이름은 네, 그 어느 곳에서도 없는 책으로 제가 네, 편집 저작한 글에 남편이 351컷에 네, 만화 사파를 그려서 독자들이 그냥 네, 신념 153이라는 네,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은 제가 똑똑해지고 똘똘해지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사망할 때. 네, 저는 네, 나는 엄마가 아니었다라고 네, 자책해야만 했어요. 뇌종양이라는 소리에 네, 겁을 집어먹고 네, 차라리 데려가세요. 네, 그런 기도만 했던 멍청한 애미였어요, 제가. 네, 사람이 예,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못나서 예, 겁부터 집어먹는 네, 그렇게 네, 소극적이고 소심한 인간. 결국은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인간이 아니었다. 어미도 아니었다. 네, 그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네, 어미다운 어미로 똑바로 서자. 인간다운 인간으로 똑바로 서자. 네, 저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똑바로 서고 싶었고 제 남편은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똑바로 서고 싶었고 1981년부터 저희 부는 똑바로 서기 위해서 네,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이었죠. 그러니까요. 제가 똑똑해지고 싶어서 만들었던 책이 네, 신념 153이에요. 그 책이 네, 독자들에게 네, 공감하는 네, 이렇게 살면 정말 똑똑해질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었겠죠. 네, 제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만든 책이었으니까요. 네. 덕분에 저는 네, 나도 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을 갖게 됐죠. 못 모르고 다만 네, 내가 똑똑해지고 싶어서 남편 대신 네, 제가 자료 수집을 했던 거예요. 책은 당신이 만들어라. 네, 자료는 내가 다 수집해 줄 테니. 근데 네, 엄청난 자료를 네, 제 남편이 한 번에 딱 읽으라고
그걸 학우령해서 네, 책을 만들지. 그거 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도 네,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했는데 그것이 네, 제가 그냥 네, 자료 수집한 제가 네, 편집 저자까지 도맡아야만 했던 네, 그런 작업이 되면서 도와드리겠다는 아무런 부담 없이 네,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만든 책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네, 책을 만들다 보니까 네, 문학적인 재능이 있대요, 저한테.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네, 제가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제가 네, 국군 아저씨께 드리는 네, 그 위문 편지는 단 한 통도 네, 작성하지 못했다면요. 참 제가 어지간히 바보로 살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저는 제 삶을 네, 되짚어 보면서 네, 반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각성하고 이제부터는 똑똑하게 살겠다. 네, 저한테 그런 네, 소중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그러니까요. 네, 네. 교학사가 그렇게 네, 철저히 말아먹은 네, 제 남편에게 그 네,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 네, 처음에는 교학사 사장이 네, 워낙 야비하고 그리고 네, 그 사람이 네, 출판계 그 네, 저게요. 네, 참고서와 네, 교과서 네, 채택료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네, 뭐 저게요. 출판계 최고의 로비스트래요. 네, 그 교학사 양철호 사장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네, 뭔지 제대로 네, 알기 시작했는데 네, 검사를 매수해버리면 네, 무혐의 처분 네, 받아낼 수도 있는 네, 그 전쟁을 예,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1989년 6월 6일 날 네, 초판이 발행됐는데 네. 1989년 네, 6월 6일 날 초판이 발행됐는데 네, 저희 부부는 교학사 사장을 상대로 해서 네, 그냥 네, 전화로 통보받았어요. 네, 서선생 책을 네, 동서문화산지 어딘지에 넘겼는데 그쪽에서 네, 서선생 이름을 빼버릴 것 같다가 아마도 네, 1989년 1월 9일 날 네, 그런 전화를 네, 교학사 네, 실무자가 배종남 씨라는 네, 네, 실무 담당자가 네,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1989년 네, 8월 달에 마지막 원고 넘겼을 때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의 그 작사자 네, 어여선 씨가 아동문학가죠. 네, 어여선 씨가 했던 말이 네, 정말로 서대원 씨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었다. 이건 네, 인간 승리다. 서대원 씨의 인간 승리다. 네, 그리고 찬사를 아주 진짜 비행기를 띄워주더래요. 네. 그래 놓고는 8월 9일, 1989년 1년 4개월이 지난 1월 달에는 실무담당자 시켜서 그렇게 서선생 책을 동서문화산지 어딘지에 넘겼는데 그쪽에서 서선생 이름을 빼버릴 것 같다.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작권법이라는 책부터 사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까만 거는 글씨, 하얀 건 종이. 제가 그렇게 한탄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네. 뭐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대는데 그거는 강제조항이 없대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네. 교학사 양철호 사장이 검사를 매수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제가 무슨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은요. 그거 저기에요. 딸을 엮고 고소장을 제출하자니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역사 만화 그렸 때는 네 그 실적은 네 남아 있고, 또 역사 만화 그리면서 나 많이 성장했으니까. 우리 많이 성장했으니까. 네. 네, 대교 출판사가 네, 서 선생은 부부는 네, 대교 출판사가 네, 앞장서서 그러더라고요. 네. 서 선생 부부는 수지가 맞는 작가니까 작품이 만들어지면 네, 우리한테 주세요. 네. 다른 데보다 네, 우리 회사가 네, 인쇄 계산이 네. 인쇄 계산이 우리 회사만큼 네, 정확한 네, 회사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쇄부 가지고 네, 분쟁하지 마시고 그냥 네. 작품 만들어지는 대로 네, 대교 출판사에 달라고 네, 부탁했어요. 대교 출판사가. 네. 그런 부탁을 받았건만 네, 그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을 네, 만드는 동안에 뭐 빚도 있고 뭐 네, 저기에요. 뭐 네, 그리고 네. 일단은 네, 그 네, 저기에요. 네, 그 예, 먼지가 네, 꺾인 거죠. 네. 자신감도 꺾이고 네, 기대감도 꺾이고 네, 그러니까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네, 지렁이도 못 되는 네, 작자들. 네, 제가 네, 저하고 남편을 싸잡아서 지렁이도 못하는 예, 뭐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들 네, 그렇게 네, 능멸하고 네, 경멸하는 네, 그런 짓거리로 계속 하더라고요. 자포작, 이건 완전히 자포작이다. 네, 당당하게 네, 네, 저기를 네, 억울하게 뺏긴 내 작품 그거 그냥 네, 깨끗하게 포기가 되면은 네, 그리고 네, 더 좋은 작품으로 그려서 더 좋은 작품 그려서 네, 그런 걸로 네, 복수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더 좋은 작품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망연자실 네, 그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네, 자조하고 자학하고 네, 자괴하고 예, 스스로 네, 경멸하고 능멸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네, 더더욱 예,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했던 죄예요. 네. 그래서 네, 저기예요. 그러던 참인데 1990년 네, 8월 8일 네, 해마다 똑같은 범죄 행각을 계속해서 저질러야 될 네, 그런 범죄 행각을 저질렀잖아요. 동서문화사가. 네, 교학사는 네, 팔아먹은 죄는 네, 소멸시효 네, 저기 하면서 얼렁뚱땅 네, 소멸시효가 네, 그 시효가 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네, 소멸될 거고요. 네, 검사는 매수하면은 네, 무혐의 처분 네, 해줄 게 분명하고요. 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네, 그런 자신감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그저 네, 약자를 짓밟고 착취하고 그러고는 네, 배반하고 배신하고 네,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고 네, 그냥 네, 그게 판치 대한민국의 네, 판치는 네, 그 악인들의 의지라면은요. 서민들은 정당한 노력을 자기 자신을 믿고 내 인생을 네,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 작가다운 작가로 서기 위고 또 네, 직업 네, 자기가 선택한 그 직업인다운 네, 직업인으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 그냥 네, 성실한 노력이 성실하게 네, 그렇게 네, 저기 네, 자기가 그 네, 자기가 그 설계한 인생대로 갈 수 있는 내 자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검찰이 앞장서서 네, 범죄자의 네, 그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싹둑 잘라버리는 게 예, 전관예우고 네, 무전유죄 네, 유전무죄죠.
그런 네 불법적인 관행을. 그거 네 정상적인 법 집행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법 집행. 네. 전가인유가 말하는 거는 네. 가진 자들이 작정하고 나서면 네. 그 어느 누구 것도 다 네 뺏어버릴 수 있고 네. 그 어떤 죄도 다 덮어버리고 네 묻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저기예요. 네 저는 네 1990년 네 저기예요. 네 8월 8일 네 동서문화사가 네 유령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네 3천만 원짜리 어음을 주고 예 사갔대요. 교학사에 어음을 지불했대요. 네 그것도 네 3개월짜리인지 뭐 6개월짜리인지 네 네 어음을 지불했다는 거는 네 돈의 흐름이 예 완전 무결하게 네 드러났다는 거죠. 네 자백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갔어요."라는 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동서문화사는 출판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받아요. 네. 그러니까요. 전부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기 위한 네 그런 수사를 아주 공공연히 뭐 정치적인 사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민생 사건에서도 하물며 네 저작권법 위반 사건 책이라는 네 네 너무나도 명확한 저자표시 말살된 책이 저자표시 된 책으로 네 조작될 수 있습니까? 그 가능한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완전 범죄에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조작한 흔적이 다 네 드러남죠. 네 이거는 네 고소장 제출되니까 네 이거 네 판권에다 네 저자 표시해 놓고 그거 네 저자 표시라고 네 우겨대는 거죠. 네. 뒤늦게 하고 네 미리 앞질러서 네 저자 표시했다고 판권에 우겨대는 거잖아요. 뒤늦게 네 조작해서 붙일 수는 있지만 미리 앞질러서 네 1990년 네 8월 8일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너무나도 증거가 네 명확한 네 그런 범죄 행각이잖아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다. 네 그건 네 그냥 밀어붙이면 네 국민은 그렇게 네 믿어야 되고 피해자도 네 그렇게 네 믿어야 되나요? 네.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예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가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법 조항까지 네 다 네 바꿔 버렸잖아요. 그런데 네. 민주당을 찾아가서 네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네 솔직히 말해서 도와줄 힘이 없다고 네 청문회 스타이신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말씀해 주셨어요. 1992년 9월 23일 경이에요. 아마 그날 네 무슨 네 당사에서 네 무슨 회의가 있어서 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네 잔뜩 몰려오시고 네 그중에 네 노무현 의원님도 예 계셨는데 제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네 저한테 와서 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네. 김근태 의원님 찾아가고 네. 그래서 네 "정말로 네 도와주실 힘이 없으십니까?" 하니까 김근태 의원님은 네 눈만 꿈뻑꿈뻑 네 그렇게 네. 도대체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은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저에게 남겨진 숙제가 뭐예요? 네. 저자 입장에서 이건 도대체가 그 교학사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교학사는 네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로 출판하는 대한민국 굴지 교육 출판사예요.
어떻게 교학사가 앞서서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착취를 했던 게 부족해서 남의 작품을 저자 동의 없이 팔아치우는 만행이잖아요. 그거는 저자 표시 말살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는 게 저작권법이에요. 저자 표시가 저작권 등록증을 대신하거든요. 저자로 표시된 책을 들고 가면 저작권 문화부 저작권과에서 저작권 등록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로 표시된 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2차 가해로 저자 표시 말살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는 범죄 행각이라는 걸 교학사가 몰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 선생 이름을 빼버릴 것 같다는 그런 연락을 해온 거죠. 그리고 유령 출판사 명의로 양도각서를 작성해 줬기 때문에 동서문화산지 어딘지에 팔았는데 이딴 소리 해가면서 정가 15만 원짜리 전진물에 저작권, 출판권, 그림은 거 소유권 몽땅 사버리기 위해 교학사는 거금 85만 원을 지불했다. 그게 말이 되는 공소부재 이유입니까? 저자 표시 말살에 대해서는 그냥 함구도 하지 않고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함구도 하지 않고 출판사가 마지막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이 된 후에 팔았는데 9개월 안에 출판하라는 출판사의 출판의 의무에서 위반했는데 출판의 의무를 위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고 마지막 원고를 넘긴 날을 87년 8월에서 88년 8월로 자기들 멋대로 조작을 해버리고 그리고 서대원은 저작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 만들기 위해서 서대원 단순 기능인이에요. 단순 기능인으로 전락시키고 조작하고 또 한국역사문화전집은 혼자서 전담해서 그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그건 교학사 편집부에서 여러 사람이 그려낸 작품이다라고 조작하고 별의별 걸 다 조작했어요. 그거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작이 분명히 이거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사를 1991년 5월 14일 날 1991년 5월 14일 날 너무나도 노골적인 그 조작 수사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그런데 전부 한통속이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더라고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보자. 그래서 그 조작 수사에서 검찰이 검사님을 대신해서 검사계장님이 참여계장님이 2인 1조로 조사할 때 검사를 말하자면 서기 노릇하는 그런 그런 사람을 참여계장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검찰청 관행은 그 사람한테 그냥 검사는 빠지고 그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수사관한테 다 맡겨놓고 그런 짓거리를 뭐 그냥 밥 먹듯이 저질러 대는 거죠. 그러니까요.
검사는 네 저기예요. 네 정치인들이나 뭐 경제인들 저명하신 재벌급 네 그런 네 경제인들 네 수사할 때만 네 검사가 직접 하고 네 나머지 잡범들은 전부 네 검사계장 검찰 수사관이 네 검사를 대신해서 네 수사하는데 네 분명히 저 사람 네 검찰 수사관이고 네 참여계장인데 네 피의자로 온 사람들은 네 검사님 검사님 하면서 네 불러들이더라고요. 네 정말 정말 개판이다. 어떻게 이런 조작을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그런 네 저기예요. 네 아무튼지간에 그런 것까지는 네 뭐 진전 네 호소문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네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을 저자 표시로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짓을 하는지 네 그거 네 저기 네 핫바지 네 유령 출판사 네 그 핫바지 사장에 불과한 사람을 네 진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짓을 하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솔직히 기록해서 제가 직접 네 목격한 체험한 네 그 네 검찰 수사를 그래서 기록해서 네 문인협회, 문예학술 저작권협회 네 그리고 네 만화가협회 그리고 출판협회 회원 명부를 구해 가지고 네 우편물로 네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언론사 네 시민단체 뭐 정부기관 네 네도 네 등교성하고요. 그리고 네 각 대학 네 총학생회 법대학생회 네 네 저기 네 대학 예 학보사 네 그 세 군데에 네 등교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검찰 네 정말 네 간 큰 짓을 하긴 했죠 제가. 네. 네. 그러니까요. 그 권위주의 시대, 군사 독재 시대 네. 네.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은요. 저 당장 예 저기 네. 뭐 뭐야 보안사령부나 무슨 뭐 저기 뭐야 네. 뭐 중앙정보부나 그 남산으로 끌려가서 아니면 남영동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네 간첩으로 몰리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아마도 네 그 네 검찰의 터무니없는 네 그 조작 수사의 실상을 글로 예 만들어서 공개한 네 최초의 작가가 네 저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일 것 같아요. 네 그 보안사에 끌려가고 네 남영동에 끌려가고 네 남산 네 그 네 뭐 남산 거긴 또 네 뭐 어디였죠? 네 남산에 끌려가서 네 뭐 칠성판 위에 앉아서 네 고문당할까 봐 눕혀서 고문당했을 때 칠성판 네 위에 네 눕혀서 네 고문당했을까요? 네 그럴까 봐 네 아무도 그런 거 네 엄두도 못 냈는데 네 무식하면 네 무지하면 네 용감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런 거 생각하고 예, 저지른 네 그 저기예요. 네. 네 무모한 짓거리 예 맞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지간에 네 작품만 뺏은 게 아니고 네 직업까지 뺏은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네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나섰던 네 검찰 비리 피해자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네 남편과 함께 만든 네 공동 저작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네 이어령 문화방 네, 장관님이 네 응답을 해 주셨어요. 네. 검찰이 네 수사 중인 사건에 감히 네 똑바로 해 이런 네 훈수를 두는 네 그런 네
역사를 분명히 만들어내셨어요.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는 없었다. 네, 없었다고 우겨댈 수는 있고 조작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네, 없었다는 못 돼요. 네, 분명히 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열렸고 예, 떨어졌고 그래서 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네, 최성균 네, 주임으로부터 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시기가 떨어졌으니 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네,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서를 네,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네, 교학사 사장한테 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네, 분쟁 조정 네, 신청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네, 책을 통해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네, 네, 건너뛰었던 네, 그 과정을, 네, 1200통의 그 네, 공개 진정서를 각계각층의 네, 신월동 우체국에서 네,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떨어졌고, 그래서 네, 뒤늦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네, 수사 중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네, 저작권 네, 심의조정위원회 네, 그 네, 분쟁조정 신청을 네, 신청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네, 1991년 9월 3일 날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에 의한 네,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네, 위원장이 네, 변호사 출신. 나중에 네, 국민대학 네, 교수로 네, 가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안경환 네, 서울법대 교수 조정위원. 네, 그리고 네, 이동호인가요? 부산 네, 그 저기 국제영화제 네, 그거를 만들어내신 네, 이사장이었나요? 네, 위원회 네, 뭐 네, 아무튼 시간에 네, 이동호 네, 네, 선생님으로 해두죠. 네, 네, 위원장님인가? 네, 아무튼 시간에 세 분이 네, 조정위원이셨어요. 근데 네, 이동호 네, 그 선생님의 그 저기가 표정이 아주 재밌었어요. 네. 조정위원장이 하는 짓거리, 제가 하는 거, 네, 그거, 네, 빙글빙글 웃으시면서, 네, 저기, 네, 저 웃음이, 네, 근데 빙글빙글은 아니에요. 아주 저기에요. 그런데, 네, 아무튼 시간에 굉장히, 네, 흥미롭다는, 네, 그런, 네, 표정으로, 네, 주시를 하시더라고요. 저 표정이 도대체 뭘까? 네, 저런, 네, 네, 이동호, 네, 조정위원님을 보면서, 그냥 네,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참 네, 묘한 네, 기묘한 그 표정으로 네, 흥미롭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떤 분이길래 저런 표정을 지으실까 네, 궁금했는데 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네, 그분의 삶도 참 네, 용감하고 가감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저의 무모함과 예, 용감함과 가감함이 참, 네, 경이로웠다. 네, 너 참, 내 별종이다. 네, 저한테 던지는 네, 네, 아주 네, 기묘한 네, 그 미소. 네, 그런 거. 그런데, 네, 심의조정, 네, 네, 변호사, 네, 출신의 네, 조정위원장은, 네, 제가, 네, 저기, 그거, 네, 저기 모두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 네, 4억 원의 저기를 네,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는지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네, 여기서는 네, 법률적인 문제는 네, 그냥 네, 논의하지 말고 손해배상액만 네, 논의하자고. 그리고 네, 제가 네, 진술해야 될 그 저기를 네, 발언권을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네, 가해자들 교학사 네, 동서문화사
네, 그리고 네, 핫바지 사장에 불과한 네, 그, 네, 유령 출판사 사장. 이건 네, 네, 뭐 중구난방으로 떠들도록, 예, 그냥 방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의 그 진술권을 뺏어버렸으면, 네, 조정조서에 그렇게, 네,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해서, 네, 저는, 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갔다, 네, 그렇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기록하려면, 네, 기록해야만 된다면 그따위진 못했죠. 네,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네, 그냥, 네, 분명히 제가, 네, 남편의 대리인이었는데, 네, 제 남편 서도인이 나와서, 네, 아무 소리도 못했다. 네, 그러고는, 네, 한 바퀴, 네, 그렇게, 네, 저기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네, 논의를 해야죠. 네, 제 발언권을 손해배상액만, 네, 저기, 네, 논의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4억 원의 그 손해배상금을, 네, 청구하게 된, 네, 이유를, 네, 설명하니까, 네, 신념 153이라는 책을, 네, 만들어서 26세가 발매가 됐는데, 그 책도, 네,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네,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네, 뒤늦게 고소를 해서 26세가 발매된 후에야 고소를 해서, 네, 그 용역 깡패를, 네, 앞세워서, 네, 저희 집에 와서, 네, 대문, 네, 두들겨 대고, 네,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고, 네,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 해가면서, 예, 손해배상금 2천만 원, 네, 정당한 손해배상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안 죽이기 위해서, 네, 마포경찰서에서는, 네, 고소치하장을 받아오라고, 네, 시간을 준 거예요. 네, 가서, 네, 두드려 부시던, 뭐, 네, 깡패를 동원하든 뭐 하든 고소치하장만 받아와라. 안 그러면, 네, 구속해버린다. 아마, 네, 마포경찰서 형사들은, 네,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차라리, 네, 검사를 매수해서 그렇게, 네, 하는 것도 나쁘고요. 또 경찰을 매수해서, 네, 고소치하장 내라고, 네, 공갈 협박 치면서, 네, 그렇게, 네, 손해배상금, 네, 진짜, 네, 10분의 1 정도, 네, 그냥 주고, 그러고, 네, 고소치하장 내도록 만드는 것도, 네, 나쁘죠. 그것도, 네, 다 온전한, 네, 법 집행이 아니에요. 네, 이거, 네, 고소치하장, 네, 무슨, 네, 화해줘서, 네, 있다 이거, 네, 원리원칙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죠. 왜 그따위 짓을 해요? 네, 고소장 제출하러 가니까요. 1990년 10월 11월 3일 날 고소장 제출하러 갔는데요. 고소장 3장을 준비했어요. 네, 계약사 고소하는 고소장. 동수문화사가, 네, 동수문화사인지 어딘지에 팔았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네, 더 이상, 네, 그 정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네, 1989년, 네, 팔고 나서, 네, 그 배종남 씨가, 네, 연락해줬네. 그게, 네,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는, 네, 동서문화사, 왜 동서문화사라고, 동서문화사인지 어딘지, 네, 그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동서문화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네, 불법적인, 네, 범죄 행각이기 때문에, 네, 유령 출판사 이름으로, 네, 핫바지 사장, 네, 앞세워서 출판한 거죠. 그러니까요, 법을 알고, 네, 거기에, 네, 처벌을, 네, 모면하기 위해서, 네, 그따위 짓부터, 네, 해떼는 거잖아요. 법을 알고 저지른, 네, 아주, 네, 죄질이 나쁜, 악랄한, 네, 범죄 행각이라는 거잖아요. 검사를 믿고, 네, 저지른, 네, 악랄한 범죄 행각. 대한민국에 도대체 얼마나 저질러지고 있을까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네,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네, 각자 알아서, 네, 살아남든지, 네, 돼지든지, 네, 말라 비틀어지든지, 정신병자가 되든지, 네, 네, 대한민국에, 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님들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감히 네,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네, 그걸 내 마음에 담을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도대체 검찰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 조작 수사를 그냥 내 일삼고 있는지, 전관과 현관이 협잡해서 작당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 온갖 협잡이 전관 예우라는 불법적인 관행으로, 참 이름은 아주 악랄한 짓거리에 붙이는 이름은 참 너무나도 고상하고 우아한데, 대한민국. 네, 항상 네, 대한민국의 법망은 네, 거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네, 피레미만 남는 네, 근데 대단한 마술이죠. 네, 그런 네, 법망. 그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네, 그 속에서 네, 저는 그런 거를 네, 책을 15권이나 만들어 본 네, 저작자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네, 그 14권은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었고, 네, 역사 소설을 네, 역사 소설만 네, 한 10년 네, 역사 소설 사극, 그리고 네, 온갖 다큐멘터리, 그걸 네, 10년 이상 아주 네, 저게요, 네, 전공하다시피 했어요. 지내놓고 나니까 네, 물리학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매달렸고, 네, 취직도 하지 못하는 백수였기 때문에 네, 사극하고 네, 다큐멘터리 시청 청취에 매달렸고, 그러니까요, 역사 공부 아닌 역사 공부를 네, 한 10년 이상 네, 사학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네, 학생이, 학창 시절에 네, 역사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그건 한 20년 경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남편의 그 네, 역사 만화 그리는 내 실력을 제대로 네, 키워드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고증을 해드렸고, 그리고 네, 온갖 네, 잡일 다 하고 터무니없는 네, 생활비 네,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네, 생활비, 그거 네, 집세 밀 단칸 월칸 박에 사과세 박에 살면서 네, 집세 밀리고 뭐 네, 외상으로 네, 외상질 하면서 네, 생활 꾸려나가고 네, 그런 역할, 그거 네, 잔소리 안 하고 단소리 하기에는커녕 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네, 시간을 줄여주고 고생을 줄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네, 헌신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아무튼지간에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살 길을 도모하면 안 된다. 네, 대한민국이 나를 네, 구할 수 없다면 내가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나 구할 수 있다. 네, 의기농계 네, 의기농계는 네, 외적을 끌어안고 네, 강물을 풍덩한 거죠. 네, 검찰을 끌어안고 네, 강물로 풍덩하는 방법은 뭔가요? 맞짱 뜨기 열심히 하는 거죠. 화랑한 창이 되겠다. 네, 화랑한 창이 감당했던 그 역할, 네, 신라군의 그 사기 진작, 네, 대한민국 국민의 네, 각성과 분발,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서 네, 노무현 같은 정치인조차도, 국회의원조차도 네, 검찰이 네, 말아먹은 네, 그 네, 사건은 네, 검사님들 중에는요, 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네, 검사님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피해자 동지들의 네, 그 증언을 네, 전 열심히 청취했어요. 그리고 네, 법조 비리 피해자 사례집을 만들자라고 네, 제안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네, 안 먹혀 들었어요. 네, 그런데 네, 서경석 목사님이 경실련에 네, 검찰개혁에 대한 세미나를 했나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저기요, 경실련 그 1층에서 6층까지 계단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을 네,
대접으로 그냥 내가 도배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경석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다 하니까 네, 자료를 네, 저한테 네, 내놓고 그리고 네, 저한테 자기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네, 대자보도 만들고 네, 서경석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네, 만들 거예요.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네, 피해자들이 네, 저를 네, 지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네, 사건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몰아붙였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제가 당해야만 했던 그 노골적인 조작 수사를 다른 네, 피해자 동지들은 어떤 수법을 통해서 네, 그렇게 네, 당해야만 했던지 네, 피해 당사자의 그 네, 육성과 또 네, 그들이 검찰이 만들어낸 그 터무니없는 네, 그 온갖 네, 조서와 네, 증거자료 그런 걸 통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가 7번이나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저 법조비리 피해자 사례집 네, 7번 만들었습니다. 네, 초기 한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네, 또 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예, 전락하니까.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니까요. 검찰에 대해서 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돼요. 터무니없는 정치, 네, 법치에 대해서도. 네, 그런데 네, 그거 다 네, 제가 감당할 자신 없어서 터무니없는 정치는 네, 법조 비리에 그 연루되는 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네,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네, 정치 현실 네, 그냥 감안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리고 네, 객관적인 네, 자료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네, 예의주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네,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는 거죠. 제대로 네, 대한민국의 네, 터무니없는 네, 정치 현실, 법치 현실 네, 저기잖아요. 제가 네, 직접적인 네, 그 체험 또 네, 객관적인 네, 관찰 그리고 네, 자료 수집 네, 자료 수집이 신념 153을 네, 26세로 네, 판매가 되는 네, 5년 동안 네, 26세가 예, 판매가 되도록 만든 네,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자료 수집. 네, 그러면서 네, 사건의 그 줄거리를 쫙 네, 깨칠 수 있도록 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행간이 보이죠. 그리고 네, 똑같은 그 네, 스크랩을 네, 기사 스크랩을 보고 또 보면 네, 차츰차츰 네, 그 보이는 게 네, 달라져요. 차원이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제 인생도 그래요. 제가 당한 네, 직접적인 네, 그 네, 수법들도 네, 제가 저질렀던 네, 그 잘못들도 반추에 반추를 거듭하다 보면은요, 네, 깨우치는 게 있어요. 대단히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다. 네, 정신적인 자산이고 문화적인 자산이다. 네, 그거를 통해서 저작권 투쟁기를 만들면 대한민국의 이 비정상적인 네, 현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단해내면 그러니까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네, 능동적으로 당해드리는 거죠. 네, 제 전략이 나쁘지 않잖아요. 일단은 네, 정확한 네, 진단을 하기 위한 네, 법조비리 피해자의 네, 저작권 투쟁기. 네, 그거부터 제출하면은요. 만들어내면은 네, 1200통의 그 짤막한 법에 대해서는 네, 까만 건 글씨, 네, 하얀 건 종이라고 네, 저 혼자 탄식했던 그 네, 법률 무지렁이가 만들어낸 1200통의 네, 공개 진정서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대잖아요. 그리고 이어정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저작권 협회에서도 그렇고 문예학술 저작권 협회에서도 협회 차원에서 대처하자고 그랬고 만화가 협회도 네 협회 차원에서 대처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네 서울지검장께 그 당시엔 중앙지검 아니었어요. 그냥 서울지검이었어요. 네. 1991년, 92년 네, 그 사이. 네. 저작권협회도 네, 만화가 협회도 서울지검장께 네, 진정서를 네, 순리적인 네, 수사를 촉구하는 네, 진정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네. 만화가 협회가 제출한 네, 진정서는 제가 네, 재빨리 확보할 수 있었는데 저작권 협회가 네, 제출했다는 네, 진정서는 네, 안 주시더라고요. 주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안 주셨겠죠. 네. 제출하지 않고 제출했다고 거짓말한 건 아니겠죠. 근데 네, 그거 제가 만화가 협회 네, 그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 네, 저작권 협회에서 제출하니까 이거 네, 김경란이한테 주지 말라는 네, 부탁을 했겠죠. 네. 제 목표는 네, 화랑간창이 되자는 거고 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네,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네. 제가 만들어서 등기 우송한 네, 저작권 별곡이 네, 뭐 아마 한데 4,500건 될 거예요. 호소문이. 네, 그거를 네, 저희 부부가 저작권 별곡이라고 네, 명명하자. 그렇게 네,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4,500종 이상의 네, 저작권 별곡을 네, 만들어서 네, 그건 네, 1000페이지가 네, 넘는 책도 있었고요. 모든 그 네, 증거 자료를 다 네, 검찰 수사 기록을 다 합분하면요 1000통이 넘더라고요. 그걸 네, 분석한 네, 중요한 네, 그 증거 자료만 네, 합본하는 거죠. 네. 아무튼지간에 터무니없는 네, 그 네, 진술 조서, 네, 터무니없는 증거 자료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네, 1000통이 넘는 네, 그 책에서부터 네, 뭐 4쪽짜리 네, 그냥 네, A3 용지 한 장이죠. 네. 이거 한 장이면 네, 4쪽짜리 예, 유인물 전단지가 나오는 거죠. 네. 네, 요거 한 장짜리 네, 저기 네, 유인물까지 이제 전단지까지 네, 500종 네, 이상일 거예요. 네, 그거 주로 네, 저기 3분의 2는 네, 10년 법률 투쟁 시작하고 나서 10년 안에 그 다음에 네, 3분의 1은 네, 10년 후부터 네, 지금 이 순간까지 네, 앞으로도 저는 네, 전단지를 만들어서 네, 아니면 또 책자를 만들어서 네, 바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 네, 그거를 네, 저작권 투쟁기를 네, 어떤 네, 사고방식으로 어떤 의지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목표로 네, 30년이나 네,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가 네, 그거를 네, 제대로 네, 만들어서 저작권 투쟁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네, 국민 여러분께 바쳐 올리고 가는 게 네, 저의 마지막 투쟁의 목표예요. 네,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어느 누구도 30년이 넘었죠. 예, 32년이에요 이제. 네, 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네, 거기에는 네, 노무현 네, 의원님도 노무현 대통령님도 네, 들어가시고 또 네, 김근태 네, 민주당 네, 최고위원님도 네, 직접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 어느 누구도 네,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못 하셨어요. 왜 못했는가? 왜 하지 못했는가?
의원님, 네, 김근태 의원님은 네, 할 수 없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네가 나한테 왔으면 내가 네, 시원하게 네, 들려줄 수 있었다라고 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잖아요. 네. 도대체 네. 다 국민이에요. 네. 특히나 네, 지도자급 예, 지도자 계급에 있는 분들을 네, 형편없이 옥죄고 있는 네, 네, 굴레가 뭡니까? 그거 벗어던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똑바로 설 수 있습니까? 네. 네. 이여령이래. 아니, 이재명 네, 민주당 네, 대표에 대한 네, 네, 구속영장. 그것의 실체가 뭡니까? 검찰이 광고하는 거 말고 우리가 정말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있는 네, 네, 구속영장의 실체가 뭡니까? 정정당당한 네, 검찰이 네, 정말 네, 파렴치한 네, 이재명 네, 대표를 네, 정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법과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정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네, 청구한 구속영장이고,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네, 부결시키지 말고 네, 가결을 시켜서 네, 이재명 네, 대표를 구속할 수 있도록 검찰이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네, 정치인의 네, 도리와 의무와 임무를 네, 책무를 제대로 지켜내는 길입니까? 네, 정답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내 오답을 내 디립다 냅다 네, 무슨 뭐 따발총 갈기듯이 갈겨내는 네, 아주 내 큰 목소리를 외쳐대는 네, 그런 분들의 정체는 뭡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국민이 말하는 수박과 네, 정치인들이 말하는 수박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네, 강성 지지자. 네, 저는 네, 민주당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네, 굳이 선택한다면 네, 국민의힘당 네, 그저 네, 검찰이 무슨 짓을 하던 네,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정치가 네, 정말로 네,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편에 서는 거 네, 그거 적극 네, 옹호하고 지지하는 네, 그 분들이 모이는데 그 당은 네, 지지할 수가 없죠. 그나마도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주당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주십시오라는 네, 염원을 안고 있죠. 네, 저는 강성 지지자일까요? 저는 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네, 전쟁을 30년이나 네,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네, 검찰 부역자, 검찰 하수인으로 끌어들이는 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저를 네, 원망해요. 네, 왼수덩어리라고. 내 주변 사람들은 네, 저를 왜 그렇게 네, 원망해야 될까요? 저를 원망해야 되는 네,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꺼이 네, 여러분은 저를 구해주실 수 없지만 저는 네, 여러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엄청난 선물을 네, 30년이나 그냥 네, 그냥 펑펑펑펑 네, 쏟아 네, 부어주시는 꼴이기 때문에 네, 그 재학생이 네, 참으로 네,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네, 다 받쳐 올리고 네, 그냥 네, 정말 아낌없이 주고 떠나는 나무가 되자. 네, 전 그렇게 작정하고 있어요. 네, 제 모든 거 다 받쳐 올리고 네, 그동안에 네, 터득한 네, 노하우 네, 깨우치고 네, 익힌 네, 네, 정보들, 지식들, 네, 기법들, 비법들 다 받쳐드리고 그리고 네, 아낌이 없이 주고 떠나는 네, 나무가 되자.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네, 우리 인생이
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는데 도대체 뭘 들고 갑니까 도대체. 이제 네, 죽는 일밖에 안 남아 있는데. 마무리 멋지게 하고 안 팡지게 하고 네. 그리고 네, 훌훌 다 털어내고 네. 그리고 네, 떠나는 거죠. 그게 남아 있을 뿐이에요. 네. 제 목숨 기꺼이 네, 흔쾌히 네, 바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이재명 대표에게 네, 발부된 네, 구속영장 네, 네, 그것의 진짜 네, 실체가 뭡니까? 그리고 네, 도대체 조국 가족이 당해왔던 네, 그 뭐 69번에 네, 69번에 네,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했나요? 네, 조국 법무장관은 네, 69번에 네, 69번에 네,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네, 뭐 300번이 넘는데 압수수색을 당했대요. 네, 몇 달 전에 네, 224회 네, 그렇게 네, 제가 네, 여기다가 지금 네,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압수수색이. 만약에요, 네, 또다시 이런 사태가 날 때는, 네, 그분은, 네, 검찰에 찍혀서, 네, 정을 맞아야 되고, 멍석마리를 당해야 하는, 네, 그 미래의 네, 정치인은, 네, 도대체 몇 번의 압수수색을 당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저기 야멸차게 톡톡 탈탈 털려야 될까요? 네, 제가 당해야만 했던 그 모진 고난은 네, 정말 얼마나 심각한 지경일까요? 네, 그거를 거기에 내 원망과 분노를 더했다면 저는 네, 그야말로 우라병이 터져서 도져서 네, 도저히 네, 살지 못하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던가 말라 비틀어지고 정신병 아니면 네, 발광을 해서 정신병으로 네, 정신병원에 실려가고 말았겠다. 네, 전 그렇게 네, 확신해요. 참 네, 억울한 거를 네,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해서 그냥 네, 제 모든 거 다 바쳐드리기 위한 네, 희생과 헌신을 네,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던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네, 제가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네,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고 검찰이 그 각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네, 그 온갖 내 만행은 네,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 안아서 네, 성장하자. 저 사람들이 네, 나의 원동력이다. 성장의 원동력이 돼주실 것이다. 끝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네, 훈련하고 네, 수련하고 단련하자. 네,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길 수 있고 줄기차게 즐길 수 있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이다. 신나는 모험 탐험 네, 즐기면서 산 꼴입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당연히 네, 엄청난 고생을 각오했는데 네, 왜 신나는 탐험, 네, 모험, 네, 관찰 네, 그리고 네, 길을 닦는 네, 노력 또 네, 물이 콸콸 네, 정말 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닦는 네, 개척자 되고 또 네, 물이 콸콸 맑은 물이 콸콸 네, 쏟아지는 네, 네, 우물을 파는 그런 개척자가 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은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고 샘이 깊은 물로 성장하고 네, 그런 결과예요. 제 모든 내 식견고견 네, 안목 아량도량 네, 검찰 비리 피해자로 네, 전락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전부 다 네, 일치월장 네,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던 제가
네, 제 마음을 네, 계속해서 네, 반추에 반추를 거듭하면서 네, 어떻게 표현하면 내 마음을 네, 네, 확실히 그냥 내, 네,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네, 30년이나 끈질기게 노력하니까요. 결국은 네, 관통이 되는 거죠. 네, 개통이 되고 관통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는 네, 제 마음을 네, 얼마든지 분석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네, 충분히 네, 짐작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네, 예언도 할 수 있고 진단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수준에 도달했으니까요.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을 드디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네, 이때까지는 네, 정말 네, 참고 참아야만 했지만 말을 아껴야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말을 아껴야 할 이유가 없다. 다 표시하고 다 표현하고 그리고 다 털어내고 네, 저 속에 나간 게 아무것도 없게 네, 다 털어내고 공개해버리고 그리고 떠나면 된다. 네, 언제든지 네, 그냥 안 죽죠. 네, 저 단식투쟁 네, 36일 네, 단식투쟁을 3번 했어요. 네, 2번 했는데요. 3번째는 네, 검찰이 악랄하게 네, 방해했기 때문에 네, 못한 거예요. 36일 네, 단식투쟁 한 번 더 하자. 네, 집에서 남편이 네, 관장을 해줄 수 있으니까 건강 단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밥이 없고 네, 잠잘 자리가 없고 밥 사 먹을 돈이 없고 잠잘 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그냥 네, 굶어 죽기 위한 단식 네, 26일 동안 계속했네요. 네, 3일 동안은 네, 제가 집에서 굶었어요. 너무 네, 쌩쌩하게 나가면 네,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네, 편안하게 쉬면서 네, 3일 네, 굶고 그리고 네, 청와대에 나가서 네, 23일 네, 말도 못하는 괴로움을 당했어요. 네, 이제 정말 네, 마지막 단식 네, 시작하는 거는 네, 시간 문제. 네, 모든 것을 탈탈 털어드리는 거 네, 이렇게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책은 네, 뭐 집필하기 전에 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네, 책을 집필하기 전에 네, 단식투쟁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의 32년 그 네, 노력은 아무도 네, 경청해 줄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면 네,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환영해 주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네, 그런 차원이 네, 시작될 수 네, 있는 거겠죠. 네, 우리 국민이 그 정도로 네, 모질고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가 그렇게 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네, 당신들의 그 네, 아주 험악한 짓거리들 네, 정말 네, 아주 혹독한 가장 악질적인 네, 그 네, 교관에 네,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 안고 네,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고 네, 그러면서 네, 즐기는 네, 기쁨이 있어요. 네, 깨우침은 네, 다이돌핀을 생성한대요. 우리의 뇌에서. 네, 그게 네, 엔돌핀의 네, 1000배가 넘는 네, 그런 네, 정말 네, 유익한 네, 호르몬이래요. 네, 행복 호르몬. 그러니까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불행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네, 항상 네, 깨우침이 네, 깨우침은 깨우침으로 이어진다. 네, 그런 네, 명언 아닌 명언을 네, 저 혼자 내깔려가면서 네, 악행은 악행으로 예, 이어지고 깨우침은 깨우침으로 이어진다.
네, 검찰의 악행은 네, 계속해서 네, 해야지 말아야 될지만 네, 아주 쏙쏙 골라서 해내는 네, 그런 지경으로 가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네, 깨우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네, 행복을 만끽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네, 정말 네, 보람을 느끼고 네, 기대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으로 네,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거 왜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다. 정말로 네, 불가능에 도전해 보시라.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내 검찰 왕국이었죠. 네, 30년 전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요. 네, 나 혼자 검찰 맞짱 뜨기를 네, 시작해서 네, 1990 네, 1년 10월 30일부터 잡으면 정확해요. 네, 그게 내 기점이에요. 네, 1991년 10월 30일 터무니없는 네,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던 그 순간부터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그 맞짱뜨기를 네, 시작해서 네, 검찰 왕국은 이미 그때 네, 구축이 됐다. 구축이 됐던 시기였다. 네, 30년 전부터. 그렇다면요, 30년 후에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추구하는 대한민국은 네, 어떤 대한민국일까요? 검찰 독재 국가. 네, 맞죠. 검찰이 전부 독식한 네, 진실과 정의가 완전 무결하게 사라진 그런 대한민국이죠. 거기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윤석열 대통령님 네,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네, 도대체 그분의 일상이 뭡니까? 네, 그분은 네, 대한민국을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네,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네, 알 수가 없는 비밀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까?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이 지금 이 순간 그런 네, 의지로 네, 시종일관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요, 이제는 정말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네, 똑바로 서겠다라는 의지와 결기와 용기와 지혜로 똘똘 뭉쳐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네, 우리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네, 정립하고 또 대한민국의 네, 가치관, 역사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인생관 올바로 정립해야만 할 시기입니다. 네, 이거요. 네, 제가 네, 저게요. 촬영 시작할 때 눈 감고 네, 시작했어요. 네, 이러고 시작했어요. 네, 잠에서 깨가지고 네, 그냥 막 머리만 빗었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서 네, 제가 네, 전기난로를 켜야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이렇게 네, 아무런 잡념 없이 그냥 네, 일어나자마자 네, 시작했는데요. 아무튼지 네, 제가 네, 만들고 싶은 동영상이고요. 네, 또 네, 제가 만들어야 할 네, 글이 예,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눈도 못, 예, 네, 편안하게 뜰 수 없는 네, 네, 환경을 만들어서 네, 2015년 지금 네, 3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네, 창문을 네, 꼭꼭 닫아놓고 산 일이 없어요. 한겨울에도 창문을 네, 그냥 네, 열어놔야만 네,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에서 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참으로 엄청난 임무를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될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네.